남성의 99%는 여성이 당신을 원하는 방식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성 심리 상시, 매력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이상한 역설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은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적어도 자신의 관점에서는 틀림없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완전히 놓칩니다. 지능이 낮아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 인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이 듣도록 배운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카페에서, 직장에서, 사교 모임에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대화 속에서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호를 놓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죠. 흥미로운 점은 왜 신호를 놓치는지입니다. 이는 중요한 순간에, 즉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채로 다가가도 안전한지 시험해 볼 때, 인간이 소통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소통은 인간관계에서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규칙이 아니라요. 규칙은 미묘함, 그럴듯한 부인,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안전하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헌신하지 않고 상황을 떠보는 데 사용되는 소통 방식이죠. 이러한 점을 이해하면 주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결코 오지 않을 명확함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결코 나오지 않을 말들을 기다립니다. 적어도 실제 소통이 이미 끝나고 반응이 나온 후 한참 뒤에나 나올 말들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표면 아래 숨겨진 진짜 의미를 포착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도 못하는 초대에 응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을 발견합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지능이나 사회성이 아니라 단지 어떤 언어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아는 것, 인식의 단 한 가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먼저 간접적인 소통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관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수반해왔습니다. 거절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키거나 공동체 내에 오래도록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 부담은 현실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아한 소통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즉, 상대방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물러설 수 있으면서도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도 다가갈 수 있는 방법, 확언하지 않고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 선언하지 않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관심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기회를 만듭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호를 보내서 오해하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냥 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너무 과대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소통 속에 내재된 도피처입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이는 뛰어들기 전에 상황을 살피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 특히 본래 직접적인 소통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는 것을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끌려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 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나중에 혹은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이미 여러 차례의 작은 소통을 통해 형성된 후에야 가능하죠. 양쪽 모두 의식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일련의 시험들을 거친 후에야 말입니다. 실제로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분명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아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신호가 너무 미묘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들에게 그런 언어를 알아차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시적인 표현에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그 이면에 숨겨진 대화 전체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고 항상 일어나고 있으며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었던 소통의 차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관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바로 근접성입니다. 인간은 영역 동물입니다. 우리는 자신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유지합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안락지대 말입니다. 이 공간은 신성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공간을 보호합니다. 낯선 사람이 침범하면 불편함을 느끼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사회적 규범보다 더 가까이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작위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는 누군가가 서거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 선택지가 있고 완벽하게 적절한 위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를 선택하고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주변으로 몰려든다면 그 행동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공간에 있고 싶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내가 있고 싶은 곳입니다. 지금 당장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곳 중에서 저는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원리가 접촉에도 적용되지만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극적이고 노골적인 접촉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느껴지는 그런 접촉이 아니라 작고 불필요한 접촉입니다. 대화 중에 팔에 얹는 손, 당신의 말에 웃을 때 살짝 미는 손길,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이 서 있는 것, 옷깃을 고쳐주는 것, 재킷에 묻은 무언가를 털어주는 것, 문을 통과할 때 등을 살짝 만지는 것. 이러한 미세한 접촉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도 없습니다.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누군가의 팔을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목소리로 대화하기 위해 몇 센티미터 거리까지 가까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머리를 만져주거나 옷매무새를 고쳐주거나 문을 통과하도록 안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접촉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해냅니다. 바로 신체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언제든 다시 뺄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살필 만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경계를 넘나듭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편안합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손을 대는지 여부가 아니라 거리를 두는지 여부가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공간을 살짝 침범했을 때 당신이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근접성을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몸을 기울인다면 당신은 이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환영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 신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물러서거나 거리를 두거나 불편해 보이거나 몸을 움직인다면 전달되는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명확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거절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도 물러설 수 있습니다. 아무도 거절당하지 않고 체면을 잃지도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두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입니다. 양쪽 모두 직접적인 거절에 직면할 만큼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도 관심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아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당신이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끊임없이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수한 방해 요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의력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매 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경쟁하나요? 알림이 울리는 휴대폰, 당신의 시간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 해야 할 일 목록과 걱정, 계획으로 가득 찬 머릿속 생각들, 사방에서 쏟아지는 끊임없는 자극들. 이 모든 경쟁 속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진정으로 집중하고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무언가를 투자하는 것이며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관심이 생기면 주의는 집중됩니다. 불균형적으로 집중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는 몇 가지 분명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몇 주 전에 당신이 언급했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나요? 당신이 무심코 했던 말,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한 기억할 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꺼내나요? 동생 일은 어떻게 됐어? 전에 말했던 그 레스토랑 가봤어. 화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은 어떻게 됐어?
이런 종류의 기억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은데도 당신에 대한 기억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동기부여된 기억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잊어버립니다. 뇌는 의식적인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어린 시절, 애완동물 이름이나 가보고 싶다고 했던 식당, 지난 화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정보는 당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어 저장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일 만큼 당신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이 기억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인 주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화 중 눈맞춤은 기본적인 사회적 예의입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눈맞춤을 합니다. 하지만 눈맞춤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일 때조차도 누군가가 방 건너편에서 당신을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린다면요. 호감이 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시선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추적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때로는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도 당신은 시선의 중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잠시 멈추는 틈을 타 그들의 시선이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당신이 움직이거나 자리를 뜨거나 다시 돌아올 때에도 그들은 당신을 알아챕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은 그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을 때 때로는 당황한 기색과 함께 재빨리 시선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순간을 인정하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마주치며 상황을 인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추적은 가장 솔직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심이 있을 때는 꾸며내기도 어렵고 완전히 억누르기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선은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호감이 있을 때 그들의 언어 사용 방식도 바뀝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단순히 말만 듣는 사람이 알아챌 수 있는 정도의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내용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면 명확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가장 일관적인 패턴 중 하나는 대화를 통해 배타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초대하지 않고도 당신을 포함하는 미래의 행사에 대해 언급할 때 발생합니다. 다음 달에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인데 꼭 가보고 싶었어. 재밌어 보이는 콘서트가 곧 열리는데 그 등산로 한번 가보려고 했었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행사에 대해 들었어. 이러한 말들은 마치 빈틈없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완전히 초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대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상대방이 그 빈틈에 들어가 함께 가자고 제안할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넘길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살짝 열린 문과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공유했던 경험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하자. 이거 보니까 우리가 전에 네가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지난번에 정말 재밌었어.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관찰이나 잡담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관계를 형성하고 현재 순간을 넘어선 유대감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입니다. 공유된 역사를 만들어 공유된 미래를 암시하는 것. 두 사람을 단순히 두 명의 개인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로 만드는 것. 또 다른 중요한 언어적 패턴은 질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표면적인 호기심을 넘어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동기, 경험, 관점, 과거, 당신을 당신답게 만든 것, 당신을 형성한 것, 당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히 질문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 바른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답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답변을 기억하고 나중에 다른 대화에서 언급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고 하셨는데 어땠나요? 아버지가 군인이셨다고 하셨는데 이사를 많이 다녔나요? 흥미롭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는 질문은 하지만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화제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형식적인 예의와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생기면서 특유의 장난기가 생겨나는데
이는 친밀감을 형성하면서도 경계를 시험하는 유쾌한 방식입니다. 악의적인 놀림이나 우위를 점하려 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의 장난이 아닙니다. 약간 개인적이고 약간 도발적이지만 비판이 아닌 진정한 교감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따뜻한 유머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장난과 같습니다. 작은 위험을 감수할 만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상대방의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는 장난이죠.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당신을 놀린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르다면 그 차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부류에 속한다는 뜻이니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절박하거나 숨 막힐 듯 끊임없이 다가오는 압도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죠. 오히려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즉각적인 응답, 즉 꼭 필요한 것보다 더 빨리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조급해 보일 수 있으니 즉시 답장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다른 일보다 당신의 연락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신속하게 답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우선순위로 올라가고 알림도 바로 확인됩니다. 유연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이 제한되었을 때 갑자기 여유 시간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일정을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바꿀 수 있어요. 사실 그날 시간이 있어요. 알아볼게요. 일정을 좀 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선택입니다. 또한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연락하기 쉽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만남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토요일 아침에 이 카페에 있어요. 다음 주에 시간이 꽤 비어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언제든 문자 줘. 오늘 밤엔 특별한 일 없어. 이런 말들은 관계를 위한 문을 열어줍니다. 만남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낮춰주죠. 이런 말들은 나를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시간이 되는 시간은 이렇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숨겨진 메시지는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줄게요. 당신은 그저 한 발짝만 내디지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밀당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밀당 역시 일종의 신호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진정한 관심은 보통 마찰을 줄이는 방식으로 장애물이 아닌 열린 문을 통해 표현됩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어렵게 만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패턴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을 따라합니다.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된 심리학 연구에서 잘 밝혀진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그 사람과 친밀감을 느끼거나 매력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몸짓, 말투, 에너지 수준, 심지어 호흡 리듬까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책에서 배우는 기술도 아닙니다. 의식적인 자각 없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연결의 표현입니다. 상호작용에서 이러한 현상을 관찰해 보세요. 상대방이 당신과 이야기할 때 당신의 자세를 따라하나요? 당신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상대방도 곧이어 앞으로 기울이나요? 당신이 뒤로 기대면 상대방도 결국 뒤로 기대나요? 당신이 팔짱을 끼면 상대방도 잠시 후 팔짱을 끼나요? 이러한 동기화는 전략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의식적인 사고보다 더 깊은 곳, 즉 유사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뇌의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언어적 모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종종 당신의 표현 방식, 유머 스타일,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따라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표현을 따라할 것입니다. 둘만 아는 농담을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꼭 웃기지 않아도 함께 웃어줄 텐데 웃음은 동의의 표현이자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야. 네 편이야. 우리 생각이 같아. 우리는 함께 할 거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런 공감은 관심사와 의견에도 나타납니다. 거짓된 공감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척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매력적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제안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는 의지가 생기고 평소에는 접해보지 않았을 관심사를 탐구하려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가치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전에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해보고 싶네요. 평소에는 그런 종류의 영상은 안 보는데 추천해 주신다면 잘은 모르지만 더 알아보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당신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고 당신의 의견에 호기심을 갖고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편협한 태도를 보이던 사람이 당신의 추천에 열린 마음을 보인다면 그 변화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당신의 취향이 그들에게 중요해진 것입니다. 관심이 생기면 필요 이상으로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소통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연락하기 위한 핑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기사 링크를 보내거나 당신이 좋아할 만한 밈을 공유하거나 스스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질문을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당신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보고 네 생각이 났어. 이런 거 본 적 있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떻게 생각해?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맞춰봐. 네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이런 접촉들은 디지털이든 아니든 어떤 실질적인 목적도 없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유로도 그것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는 일은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상대방이 당신의 의식 속에 그리고 당신 또한 상대방의 의식 속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호작용 사이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치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소통을 통해서 말이죠.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도 그렇게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당신에게 연락을 해온다면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연락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데도 굳이 통화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에게 불필요한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죠. 시간은 유한합니다. 에너지도 유한합니다. 집중력도 유한합니다. 불필요한 연락에 이 세 가지를 투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용은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메시지 자체가 핵심입니다. 어쩌면 가장 확실한 지표는 특정 행동 하나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와 당신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세요. 더 활기찬가요? 더 긴장하나요? 말을 더 신중하게 고르나요? 더 잘 웃나요?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외모를 점검하는 등 자신의 신체에 더 신경을 쓰나요? 당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나요? 에너지, 존재감, 행동 방식의 변화가 생기나요? 이러한 변화는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력이 생기면 사람의 평소 상태가 바뀝니다.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한층 더 고조된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더 경계하고, 더 현재에 집중하고, 더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자신감 넘치고 편안했던 사람이 당신 앞에서는 약간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실수하지 않던 말을 더듬을 수도 있고, 평소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사소한 것까지 의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편안한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평소에 과묵한 사람이 놀랍도록 따뜻하고 개방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조용한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계심 많은 사람이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것을 털어놓을 수도 있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든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있다는 것, 즉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모습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일치에 주목하세요. 누군가가 당신과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다르게 보인다면
당신과의 상호작용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면 그 차이가 바로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이 어떤 방향으로든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다른 범주에 속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력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가와서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하지도 않고 악수를 청하며 의도를 밝히지도 않습니다. 의사소통은 패턴을 통해, 즉 개별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함께 모여 분명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축적된 행동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근접성, 관심, 언어 패턴, 접근성, 모방, 의도적인 접촉, 행동 변화.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의사소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맥락이 중요하고 개인적 차이가 중요하며 문화적 요인과 개인의 과거 경험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의 신호만으로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인간 상호작용의 혼돈 속에서 그저 잡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호가 일치할 때, 즉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꾸준히 가까이 다가오고 당신의 말과 존재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며 미래의 연결을 위한 언어적 기회를 만들고 접근성을 유지하고 당신의 패턴을 모방하고 불필요한 접촉 이유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할 때 이러한 신호들의 수렴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읽는 법만 안다면 명확한 의사소통이죠. 비극은 이러한 신호들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패턴을 파악하면 어디에서나 그 패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명확한 표현을 기다리며 평생을 허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느라 그 말 없이 오가는 모든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언어를 찾으려 애쓰면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는 무시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놓치는 이유는 잘못된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한다고 해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를 정확하게 읽는다고 해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항상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위험이 따르며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호는 방향을 제시해 줄 뿐 정확한 지도를 그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관심을 표현할 때 그 신호를 알아챌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에 중요한 주파수를 놓치거나 대화의 절반을 놓치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상호작용을 과도하게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이미 조용히 전달되었을 때 그 순간을 포착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그냥 넘길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호들은 대부분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는 작은 초대인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테스트 중 하나, 가장 속이기 어렵고 가장 놓치기 쉬운 테스트는 바로 무심코 던지는 말, 즉 칭찬입니다. 단순히 예의상 던지는 칭찬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칭찬 말이죠. 여성이 이미 호감을 느끼고 있을 때 상대방이 알아차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칭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칭찬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자세히 분석합니다.